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스터디덕 학습 컨설턴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대학들의 새로 생기는 첨단 학과들 이거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과들이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요. 이 신설학과들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뭐랄까 단순히 학과 하나 그냥 더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미래 산업 방향하고 또 직결되고 입시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걸 잘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자료 보니까 와 진짜 다양한 첨단 분야 학과들이 막 생기네요. 크게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쪽 학과들, 예를 들면 동국대의 의료인공지능공학과, 또 세종대에는 양자지능정보학과 같은 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나 소재 분야 이쪽도 강화되는 추세예요. 서강대에 반도체공학과 생기고요. 성균관대는 배터리학과, 중앙대에는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연세대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나 서울과학의대 바이오메디컬학과처럼 미래 이동수단이나 바이오 헬스 이쪽도 새로 생기고요. 와, 진짜 미래 유망 분야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특히 몇몇 학과는 보니까 혜택도 엄청나던데요. 서강대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 연계는 아니지만 조건 맞으면 1,000만 원 장학금 준다고 하고요.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는 아예 삼성 SDI 채용 조건형이라면서요.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 분야 인재 확보에 그만큼 진짜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정확합니다. 네. 핵심 산업 인재를 먼저 확보하려는 대학이랑 기업의 의지가 딱 보이는 거죠. 연세대 모빌리티 시스템처럼 3년 조기 졸업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하고요. 또 중앙대 지능형 반도체처럼 아예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세종대 국방 AI 로봇 융합은 또 해병대랑 협약도 맺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학과 신설 그 이상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구체적인 혜택들도 참 흥미로운데 입시 전략에서 보면 제일 큰 특징은 역시 데이터가 없다 이거겠네요. 이전 입결이 없으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건 물론 단점인데 동시에 이 정보 부족 상황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도 다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신의 강점이나 가능성을 잘 보여주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은 대학들이 이 신설학과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우리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학교 생활 기록부나 활동 중심으로 뽑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아, 학종이요? 네네.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가 중요한 전형이죠. 그럼 신설학과 준비의 핵심은 역시 수학, 과학 같은 기본 교과 관리 잘하고 여기에 더해서 희망 분야에 대한 좀 심도 있는 탐구나 동아리 활동 이런 걸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관련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코딩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특정 문제를 풀려고 AI를 어떻게 써봤는지 이런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거예요. 바이오 분야면 그냥 교과서 외우는 걸 넘어서 실제 실험을 설계해봤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해봤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가 실질적인 조언 2가지 정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조언일까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서 이런 신설 첨단학과로 가려는 생각. 이게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동북대나 서울과기대처럼 일부 예외도 있긴 한데요.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같은 많은 주요 대학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대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자유전공으로 갔다가 원하는 학과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오,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미리 확인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 조언은요? 둘째는 입결 예측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걸 극복하려면 유사학과 데이터를 참고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기존 전자공학과 입결을 좀 보고 의료인공지능 쪽이면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거죠. 물론 뭐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2026학년도 신설 첨단학과들, 이게 미래 유망 분야를 남들보다 좀 먼저 깊이 배울 기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학금이나 취업 연계 같은 아주 실질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보는 당신에게 단순히 선택지 하나 더 생겼네? 그 이상인 거죠. 당신의 진로나 미래를 좀 더 주도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어떤 첨단 분야 학과를 갈까 이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안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I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기술로 의료 혁신에 기여하고 싶나? 아니면 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싶나? 또는 뭐 예술 창작의 새로운 길을 열고 싶나?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의 깊이가 결국 당신을 차별화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덕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의 성공적인 2026학년도 입시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